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코로나 환자가 확진 환자가 18만 명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정점을 찍었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오늘 갑자기 34만 명인가 나왔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그와 관련돼서 잠깐 집중 한번 해보는 의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번도 코로나에 확진을 판정을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그렇거든요. 요새 돌고 있는 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현재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으면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합니다. 저도 재택근무 한 번도 안 했지만 아쉽게도 확진 한 번도 되지 않아서 대인 관계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대인 관계 문제 있는 게 보통 이제 저희 아싸라고 얘기를 하죠. 걸리면 인싸인데 어찌 됐든 아싸나 인싸가 아니라 그 중간을 요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맡은 거를 그럴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부터 갑자기 수면에 올라왔던 게 뭐가 있냐면 랩서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엔비디아하고 뭐 국내 회사의 소스 코드를 다 탈취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뭐 국내 모 전자회사 양대 산맥을 내는 모 전자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계정하고 패스워드까지 다 해시카까지 전부 다 냈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오는데, 물론 이제 추측인데 얘들이 소련 쪽에 사주를 받은 애들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어너니머스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엊그저께 나왔던 게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중에 한 군데를 네슬러의 그 음료에 대한 결합 뭐 이런 것들을 팬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최근에 들어서 정보 유출이라는 게 되게 많아졌고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의 이슈가 되게 많죠. 개인정보 이슈가 유출이 되면 물론 이제 숱하게 뜨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어디가 얼마 과징금 과태료 맞았다라는 등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이 회사 옮겨와서 드디어 나도 한번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딱 당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드디어 이제 늘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하는데 사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면 개인정보 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거기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무슨 저거가 되냐면 늘 알고 있었던 건데 실제 닥쳐보니까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저거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던 거를 뭐 정부 이제 개보위에서 나오는 플로어와 저희가 했던 거랑 대충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이렇죠.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5조에 따라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나가면 전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개인정보 아닌 게 없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는 뭐냐면 그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와 결합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와 결합을 해서 누구인지 유추했으면 다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져보니까 회사에서 좋아하는 거가 전부 개인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기에 차이는 있으나 어찌 됐든 한 번씩은 여기서 개인정보 업무를 하시면 이 과정을 거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되고 있고, 자, 법이 작년 12월 6일인가요? 작년 12월 달에 조가 돼서 개인정보법 이제 개정이 일어났죠. 자, 올해 6월 달부터 시행령이 적어질 텐데,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기술적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걸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되면 법에서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6월달까지는 올해 6월달까지는 그렇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거는 개인한테 너무 혹독한 저거다라고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짤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법정에 가서 난 모르고 왔는데 갑자기 뭐 징역 때리게 되면 바로 들어가죠. 차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지방 어디 주차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요. 자, 네 가지로 한번 스텝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게 되면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이제 이 뒤에 좀 상세하게 나올 건데요. 대응 TF라는 거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회사에서 훈련을 계속 하시고 이러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서 어찌됐든 후속 대응 TF라는 거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축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보고할 그 체계가 갖춰지면 일단 물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약간 병행적으로 일어나는데 유출에 대한 원인이나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례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 접수 및 사고 사실 확인이 될 거고요. 원인 파악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출 방지에 대한 조치는 파악하고 유출 방지 조치는 어쨌든 같이는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스텝 넘어가기 전에 조치 다 취하고 스텝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유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계보이나 기사회 쪽에다가 저걸 하셔야 되고요. 118 쪽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겠는데 그래서 신고하고 고객한테 통지를 정보가 유출된 고객한테 피해 고객한테 통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 숨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구제 방침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 해야죠. 물론 이제 이 다음에도 지나가는 스텝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TF 구성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어쨌든 이게 침해 사고일 경우는 CISO가 아마 최고 저가 될 거고요. 대표이사랑 그 라인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CPO가 어찌됐든 총괄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나 이거에 대한 총괄 지휘를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대한 대응팀 구성 연락하고 뭐 어찌됐든 현황 파악이 되면 계속 올라올 거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대표한테 보고를 하고 대표 의사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결정 받아야 되는 건 이따가 이게 왜 필요한지 다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IT 부서 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DB다 검색을 해야 되고 리스트다 뽑아야 되고 그쵸 다 해야 되니까 이거 IT 본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 그래서 이쪽에서 시스템 분석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 장애는 뭐 침해 사고 났으니까 약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보보호 담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해킹이 들어와서 이랬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 유관 기관에서 침해 사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 경위 분석, 시스템 복구 및 침해 대응. 물론 이제 회사 내 이렇게 그 팀이 있어서 그 정도 스킬이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보통 저희가 그렇게 하죠. 기사나 이런 쪽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죠. 분석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사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고요. 그다음 개인정보 담당은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공지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쪽 쪽은 넘어가서 그다음에 얘기할게요. 고객 지원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법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 있는 거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가는 문제 저렇게 할 때 약간 미묘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법무의 얘기를 안 듣고 갔다가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상담하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선회를 했던 게 있는데 그건 약간 뒷부분에 가서 사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 정부 언론사 대응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고가 터지는 건 터진 거죠. 터졌는데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회사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떨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블라인드에 이상한 거 올라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언론이 이상하게 나가는 케이스가 뭐냐면 블라인드 이상한 거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아 뭐 우리 회사 뭐 됐대 뭐 이렇게 쓰면 기자가 정식적인 홍보 쪽에서 기사를 안 넣으면 기자 쪽에서 블라인드를 가지고 각색을 합니다. 그럼 기사가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한 번 나간 기사는 대응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자 이게 채널 1호라는 게 이게 훈련을 통해서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외부와의 소통 채널은 직원들은 모두 다 홀드 시켜버리고 어디를 통해라 어딘가에서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보팀으로 연락을 달래 이거를 회사 전체적으로 프리징 시켜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별별 이상한 얘기들이 나가니까 언론에서 이상하게 떠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뭐 회사 내에서 하는 거는 적진 않으니까 200만 건 한다 그러면 갑자기 블라인드에서 500만 건, 600만 건 내버리면 500만 건, 600만 건이 뜨거든요. 블라인드라는 기사는 신문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모 회사의 그 관계자에 의하면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관계자에 의하면서 그 블라인드하고 뜨겠죠. 회사로서는 황당한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회사가 정정 기사 내기도 저거 하고 그래서 이게 먼저 선회가 돼야 되는 게 언론에 정상적인 데이터를 먼저 홍보팀에서 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추측성 기사가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정보 유출이 됐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 고객 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하는 콜센터라든지 고객 전화 받고 이쪽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민원 대응이라든지 피해 구제 및 분양 조정 기원인데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거는 IT 부서나 정보보호 뭐 개인정보 이쪽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고객 지원 부서가 되게 크리티컬하게 일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고객 대응 같은 게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기사가 나가고 나면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전화가 들어와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대응해 주시는 분들이 지식을 다 알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한테 스크립트를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이러이러 뭐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니 예를 들어서 뭐 고객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대응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말씀드렸던 얘네들 사고 치더니 대응도 못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신문에 2차, 3차 때리에 나오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 정도 한 게 아닌데 이제 아주 억울하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널 일어나는 게 되게 해보니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깔끔하면 나름 정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말씀드린 게 이게 회사가 그렇죠. 이 사고가 난 걸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맨날 전화 오는 게 야 내 정보 유출됐 때문에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악성 고객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되게 클리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TF를 구성하고 이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는 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별 무리가 없이 진행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하고 나면 원인 파악 및 추가 유출 대응을 해야죠. 뭐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라고 저걸 하겠습니다. 해킹 같은 경우는 시스템 분리 차단하고 로그 및 증거 쭉 해갖고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계정 틀렸다 하나 무조건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 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바꾸기 이거는 연례적으로 있는 거니까 어쨌든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되고요. 내부자 소행 같은 경우에 유출 경로 확인하고 유출에 확인된 컴퓨터, 뭐 USB 쭉 확보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스템이 다 갇혀 있는 회사면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다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라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론은 이런데요. 발송 이메일을 그러니까 저거죠. 이제 이메일 발송 잘못해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만 가야 돼. 다른 사람 정보까지 다 들어갔을 때 이거 말은 제가 되게 쉽게 발송 이메일을 즉시 회수하고 그 수신자에게 오발송 뭐 이런 거 삭제 요청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여긴 이렇게 쓰긴 했지만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노출 같은 경우는 설정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대응하셔야 되고 수탁사가 사고 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죠. 수탁사 관리 잘했는데 얘들이 여기서 이제 이 수탁사의 직원분이 뭔가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원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채널을 확보하고 조치 지원하고 계속 상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면서 좀 그러면 안 됐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저걸 했던 게 뭐냐면 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정보 그냥 처리자 일반 기업이죠, 그죠? 일반 기업이든 어쨌든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5일 이내에 유출 신고하면 되고 어쨌든 기관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면서 제가 이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5일이나 하면 되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가만있어 봐 우리가 이게 아니지라고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24시간에 적었는데 예, 24시간 내에 적으려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그거 문서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 와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근거는 없죠. 개인정보 유출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기준 시간 잡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메일을 듣든 뭐든 공식적인 시간을 타임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거를 받아놓으시고 그 시간대부터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 어쨌든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아서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24시간 이내 저거가 되는데 자 24시간 이내에 저걸 할 때 24시간 이내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공지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 틀렸다라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들려오고 그래서 뭐 정리해서 줘봐봐 이렇게 해서 그 시간 딱 스탬프 찍고 24시간 내에 돌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TF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유출된지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출된 고객을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인한테 뭐 전화나 뭐 이메일, 문자, SMS 뭐 이런 거를 보내긴 하는데 그 사실 말이 쉽지 24시간 이내에 이걸 전부 다 한다는 게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건 야 우리나라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24시간 내에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저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나갈 때 방법에 대해서 약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걸 고민을 했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조금 고민했던 게 뭐냐면 피싱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쪽에서 유출됐다고 나가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또다시 피싱적으로 서면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은지 저걸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하고 이 통지가 제 시간에 안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려지게 되죠. 그래서 뭐 잠깐 써놨는데 이건 뭐 저거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지원 KR 들어가서 쭉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적절한 시간 내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우리 뭐 했고요 이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가 들어가게끔 해서 기사에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라고 해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00장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기사에서 접수할 때 이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됐구나. 이제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되고요. 이용자 통제 항목이라고 써놨는데 뒤에도 설명합니다. 근데 거의 이 내용을 가지고 쓰면 돼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지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그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주체 조치 방법,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사고 이렇게 하고요. 통제 방법은 여기 써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저걸 하실 게 뭐냐면 저희도 그걸 했었고 실제로 문제 터졌을 때 했던 다른 회사들을 확인하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24시간 이내에 사고를 분석을 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DB가 털려서 이만큼 나갔는데 어떤 항목이 나갔는데 얼마가 나왔는데 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나와요. 이러면 이제 저거 하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뭐냐면 유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에 확인되는 사항은 추가로 알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게 다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뭐 해커의 홈페이지 악성 코드가 해서 몇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거 있죠. 유출된 정확한 일시는 뭐뭐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 중에 추가로 알려드려서 저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식의 케이스였어요. 한 번 나가는 게 이제 몇 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나왔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다시 올리냐?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법무 쪽에 그 법무법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써요. 여기다 추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다른 건을 하면 이게 두 건이 서로 다른 건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고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데 두 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건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과태료는 과징금이다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좀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야씨 무책임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발견되면 저기 위에다가 추가로 뭐죠 여기다가 이제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된다면 저거죠 이제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파악하기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고객님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 같은 비밀번호 변경하기 본인이 나가는지 이제 그거 확인하기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엔 아마 안 돼요. 왜냐하면 저걸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갖고 다시 다 저거라기가 24시간 내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저거라고요. 물론 이제 제일 기본은 어찌됐든 사고를 냈기 때문에 고객한테 알려줄 거는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괜히 숨기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피해 구체가 피해 주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통해서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홈페이지에 통한 유출 여부 조회 기능이 제공을 해야 되고요. 유출로 인해서 뭐 각종 민원 대응 방안 어디로 연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유출 대응 현장 혼란 최소 방안 강구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왕좌왕합니다. 보통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왕좌왕 어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TF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서 CPO든 이쪽에서 중심 잡고서 자 어디서는 뭐해 뭐 이렇게 이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의 어떤 의견이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익이에요. 이게 이제 SMS 하면 되게 애매해지는 게 이런 거죠. SMS를 해서 뭐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가 쭉 쓰면 이제 고객이 앉아서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른 놈이 보내갖고 또 이렇게 버리면 또 이제 애매해지는 케이스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다음 피해 보상 계획 마련 및 관련 제도 적어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했었죠. 카드사 정보가 나왔는데 조금 먼저 움직였어요. 저희가 먼저 움직인 게 뭐냐면 국내 카드, 신용카드 이거 찾아보시면 저겁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예를 들어서 나갔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카드 번호 자체만 갖고 이제는 국내에서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카드를 가져가면 모를까 그걸 인터넷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CVC 코드 아니면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4자리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여신금융협회에다 요청을 해서 카드에 대해서 보통 옛날에는 카드 정보 유출이 되고 나면 카드 전부 다 회수하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카드사들이 전부 다 FDS를 구축해 놓으니까 얘가 해외에서 결제가 일어나거나 뭐 비정상적인 저거죠.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걔를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처리가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를 했냐면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뭐가 있지라는 걸 다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취급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그냥 평범한 겁니다. 개인정보 교육을 위한 임직원 경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거 있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내에서 이러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훨씬 더 와 닿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고라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는 자료에 없는데 별건 아닌데 그냥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자 조사를 나와야 되죠.
조사를 나와야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세스상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개보위 쪽이나 기사 쪽에서 이 현황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뭐냐면 사고가 났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좀 깊이 쓰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고 조치를 뭘 했고 그 타임스텝별로 쭉 해갖고 우리가 했던 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 개보이나 이제 기사에서 서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할 건데 그러면 그냥 이메일만 받은 거로 해서 시스템이 어떻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일단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단을 하게 돼서 이거는 그냥 이 문서로 가름해도 되겠구나 내지는 그래도 실제로 나가서 뭐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좀 더 조사를 하겠다 내지는 세 번째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시스템 점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보위 쪽에서 조사 쪽에서 시스템들 전부 다 실제로 검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아주 머리 아픈 경우가 나는데 어쨌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 거에 대해서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되려 더 의심받을 수 있어서 그거보다는 성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이걸 갖고 정리를 하게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건 여기서 이런 조항들 잘못했는데 그럼 법에 대해서 어떤 항목 이렇게 적으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 아니라 그 기관에서 결정을 하면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의무의 내용이죠.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기술적 보호 조치하고 관리적 조치 안 돼 있으면 하여튼간에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법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건 필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뭐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요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회사에 지금 개인정보 쪽을 담당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전혀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 한 번씩 리마인드 드리는 건데 어쨌든 법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거는 적용을 시키시고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회사의 업무라든지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증적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저게 저거 하고 나면 결과를 만약에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법정 소송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거 하는데 그래서 요게 이슈가 되는 거 뭐냐면 법정 소송에 그러니까 판결을 저거 받으면 요새 저거 하는 게 저거죠. 집단 소송. 모 게임사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모 게임사에서 어떤 식의 모 쇼핑몰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게임사도 한번 유출이 됐는데 게임사는 뭐랬냐면 유출된 고객에 대해서 인당 5만 원짜리 아이템을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5만 원짜리 받고서 조용한 거죠. 근데 어떤 그 쇼핑몰은 그냥 저걸 했더니 이게 집단 소송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시간 되면 금전적인 보상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심플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든 뭐든 사고 없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